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해. 할머니들이 다 보고 있잖아. 부끄럽게 왜 이래? 은정아, 너는 왜 맨날 나한테만 짜증을 내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그건 할머니가 저한테만 잔소리를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야, 너 지금 선배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곧 정년인데 너 같은 후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할머니도 은정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그날의 작은 다툼은 병원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큰 사건으로 번져갔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라디오 듣고 계신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에서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정숙은 벌써 1시간 전부터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바쁜 손놀림으로 간호복을 정리하고 가방을 챙기는 모습은 30년간 이어진 아침 풍경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 소리에 아래층 이웃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 선생님, 오늘도 일찍 출근하시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정숙이 가볍게 인사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년까지 2년 남은 베테랑 간호사였지만 여전히 새내기처럼 부지런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간호복으로 갈아입고 간병실로 향하는 길에 은정과 마주쳤습니다. 35살 은정에게 정숙은 까다로운 선배였어요. 입사한 지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숙 앞에서는 긴장됐거든요. 은정아, 어제 김 할아버지 혈압 체크 제대로 했어? 정숙이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가끔 실수가 있는 은정이 걱정됐거든요. 네,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은정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약 제대로 드셨나 확인해 봤어? 네, 확인했어요. 그럼 가족들한테 짠 음식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 그것까지는. 은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지. 환자 가족들이 모르잖아. 정숙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다음부터 더 꼼꼼히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맘날 잔소리만 하시네. 다른 선배들은 안 그러시는데. 정숙도 은정의 표정을 봤어요. 또 짜증내는구나. 요즘 후배들은 참 버릇이 없어.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배워야지. 아침 9시. 간병실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었는데 정숙과 은정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이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아니에요. 오늘 몸은 어떠세요? 정숙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봤지만 여전히 한 분 한 분이 소중했어요. 덕분에 괜찮아요. 정숙이 선생님 덕분에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멀리서 보며 생각했어요.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잘하시면서 저한테는 왜 그러시지? 선생님, 저 아이도 좋은 아이 같은데 너무 혼내지 마세요. 할머니 중 한 분이 은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죠.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정숙이 은정을 흘끔 보며 말했어요. 은정은 더욱 기분이 상했습니다. 할머니들 앞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들이 휴게실에 모였어요. 정숙과 은정도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은정아, 오후에 박 할아버지 수술 준비 도와줘. 네, 알겠어요. 은정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정숙은 마음이 아팠어요. 저 아이 요즘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은정도 속으로 답답했습니다. 정숙 선배는 왜 맨날 저한테만 까다롭게 하시지? 다른 선배들은 친절하신데. 오후 2시. 병실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은정이 할머니 한 분의 링거를 교체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어머, 괜찮나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다시 준비할게요. 은정이 당황하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숙이 지나가다 상황을 봤어요. 은정아, 뭐 하는 거야?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러게 조심히 하라고 했잖아. 정숙의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할머니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였습니다. 은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든 아니든 환자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 정숙의 잔소리에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선배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렇게 하세요? 은정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난 너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이라고 하시지만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할머니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습니다. 야, 너 지금 선배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정숙이 화를 냈어요. 3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후배에게 이런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8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제 신참이 아니라고요. 은정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할머니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선생님들, 싸우지 마세요. 할머니 중 한 분이 말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다른 병원 가든지.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정숙의 말에 은정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요. 저 이직 준비하고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정숙이 어이없어 했어요. 두 사람의 다툼을 지켜보던 할머니들은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에 두 사람 다 좋아했는데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속상했거든요. 결국 다른 간호사들이 나서서 두 사람을 말렸어요. 자, 그만해요. 환자분들이 보고 계셔요. 정숙과 은정은 각자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병실에는 어색한 분위기만 남았어요. 오후 내내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자기 일만 하고 은정도 혼자 일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눈치를 보며 일했어요. 병실 분위기가 완전히 어색해졌거든요. 할머니들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저 두 분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나? 아니에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그러시지? 할머니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숙은 짐을 챙기며 생각했어요. 요즘 후배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그 나이 때는 선배 말씀 잘 들었는데. 은정도 옷을 갈아입으며 속상했어요. 정숙 선배는 왜 나만 그렇게 대하시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시면서. 집에 돌아간 정숙은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후배 하나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실수 지적해줬더니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도 너무 혼내지는 말아라. 요즘 애들 스트레스 많아. 무슨 소리야? 제대로 안 하면 혼내야지. 정숙의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너무 꼼꼼한 것 같다. 조금은 봐줘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해. 정숙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은정도 집에서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선배가 너무해. 맨날 저한테만 잔소리하고 혼내고. 그분도 나름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걱정이야? 그냥 꼰대 같은 거지. 은정의 남편도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래도 참아라. 얼마 안 있으면 그분 정년이잖아. 참을 수가 없어.
정말 이직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여전히 서먹했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각자 일만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이상한 눈치를 챘어요. 어제 싸우신 두 분이 오늘도 그러시네. 마음이 안 좋아 보여요. 할머니들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간호사가 정숙에게 말했어요. 선배님, 은정이와 화해하는 게 어떨까요? 얘는 원래 좋은 아이거든요. 좋은 아이? 어제 그런 식으로 대드는데? 정숙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 아이도 나름 열심히 해요. 실수는 누구나 하잖아요. 동료의 말에도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제대로 해야지. 다른 간호사도 은정을 달랬어요. 은정아, 정숙 선배는 원래 꼼꼼하신 분이야. 나쁜 뜻은 아니실 거야.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할머니들 앞에서까지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창피해요. 은정의 마음도 이해가 돼. 하지만 그분도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정말요? 은정이 반신반의했어요. 물론이지. 정숙 선배가 얼마나 환자들을 잘 돌보시는데. 너한테도 똑같이 잘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날 오후에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새로 입원한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진 거였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어요. 빨리 119 불러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은정도 달려와서 도왔어요. 할아버지 의식은 있으세요? 두 사람은 싸운 것도 있고 환자를 돌봤습니다. 정숙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은정이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어요. 호흡이 약해지고 있어요. 구급차 언제 와요? 5분 후에 온대요.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어요. 평소 훈련한 대로 척척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들은 멀리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할아버지를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응급 상황이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고생했어. 정숙이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도요. 은정이 대답했어요. 잠깐의 화해 분위기였지만 곧 다시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이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역시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야. 그저 오해가 있었을 뿐이지. 저녁에 정숙은 집에서 생각했어요. 오늘 응급 상황 때 은정이가 정말 잘 도와줬어. 원래 실력이 있는 아이였는데 내가 너무 혹독하게 했나? 은정도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정숙 선배가 응급처치 하시는 모습이 정말 프로였어. 30년 경험이 다르긴 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여전히 서먹했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들, 어제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우리 할아버지를 살렸잖아요.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약간 민망해했어요. 정말 좋은 팀이에요.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팀이라뇨. 은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제 보니까 정말 그래요. 숨 막히는 상황에서도 척척 잘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도 아직은 어색했지만요. 점심시간에 은정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선배님, 어제 응급처치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30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지. 정숙이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은정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은정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엄격할 거야. 괜찮아요. 잘 배우고 싶어요. 이 대화를 들은 다른 간호사들은 안도했어요. 드디어 두 사람이 화해하는구나. 오후부터 정숙이 은정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응급처치법부터 환자 돌보는 세심한 방법들까지요. 은정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환자 상태를 항상 체크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확인하라고 했잖아. 아, 그런 뜻이셨구나. 은정이 깨달았어요.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야.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였어. 정숙의 말에 은정은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되지.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도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야 사이가 좋아지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원래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냥 오해가 있었을 뿐이지.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완전히 화해했어요. 정숙은 은정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고 은정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선배님, 이거 맞나요? 응, 잘하고 있어. 정숙이 은정의 일을 점검해 주며 말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고맙게도 정숙은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은정도 실수를 줄였어요. 할머니들은 이런 변화를 가장 기뻐했습니다. 이제 병실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두 선생님이 사이좋게 지내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어느 날 오후 은정이 정숙에게 물었어요. 선배님, 처음에 왜 저한테 그렇게 엄격하셨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너 잘 되라고 그랬어. 내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도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 아, 그런 거였구나. 하지만 너무 무서워했어요. 은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표현이 서툴렀나 봐.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선배님 마음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정숙은 은정을 진심으로 아꼈고 은정도 정숙을 존경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이런 변화를 보며 기뻤어요. 한 달 후 병원에 새로운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갓 졸업한 22살 수진이었습니다. 은정이 수진을 챙기는 역할을 맡았어요. 수진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은정이 정숙에게 배운 대로 수진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네, 선배님. 수진이 열심히 들었어요. 정숙은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은정이가 후배를 잘 가르치고 있네. 나도 저렇게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선배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은정이 정숙에게 물었어요. 응, 잘하고 있어. 정숙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수진도 은정을 좋아했어요. 은정 선배는 정말 친절하고 꼼꼼해요. 할머니들도 새로운 간호사를 반겼습니다. 또 좋은 선생님이 오셨네요. 우리가 복이 많아. 할머니들은 항상 간호사들을 격려해 줬어요. 정숙의 정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은정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년 되시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나도 아쉽지. 30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정숙도 감회가 깊었어요. 선배님이 없으면 병원이 어떻게 될까요? 은정의 걱정에 정숙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이제 내가 후배들 잘 이끌어줘. 네, 열심히 할게요. 은정이 다짐했어요. 할머니들도 정숙의 정년을 아쉬워했습니다. 정숙이 선생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왔어요. 정숙은 30년간 일한 병원을 떠날 생각에 감회가 깊었습니다. 은정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선배님 고생 많으셨어요. 모든 간호사들이 모여서 정숙을 배웅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다들. 은정아, 특히 고마워. 선배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들도 정숙을 위해 편지를 준비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행복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30년 동안의 추억이 떠올랐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어 정숙이 짐을 정리했어요. 30년간 쓴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은정이와 싸웠던 것도 이제는 좋은 추억이야. 은정이 도와드릴게요. 은정이 함께 짐을 들어줬어요. 고마워. 너 덕분에 마지막이 행복해. 저야말로 선배님 덕분에 많이 성장했어요. 두 사람은 병원 문을 나서며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끔 놀러 올게.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거든. 언제든 오세요. 환영이에요. 정숙이 퇴근한 다음 날부터 은정이 병동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정숙에게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수지나 환자 돌볼 때는 이렇게 해야 해. 은정이 후배에게 정숙이 가르쳐준 방법을 전수해 줬어요. 네, 선배님. 수진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정숙처럼 엄격하지는 않았어요. 좀 더 다정하게 가르쳤거든요. 할머니들도 은정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은정이 선생님이 많이 성숙해졌네요. 정숙이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한 달 후 정숙이 병원을 방문했어요. 약속대로 후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온 거였습니다. 선배님, 은정이 반갑게 뛰어와서 인사했어요. 어떻게 지내? 병원 일은 잘 돌아가고 있어? 네, 걱정 마세요. 선배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어요. 정숙은 병실을 둘러보며 흐뭇해했어요. 할머니들이 편안해 보였고 간호사들도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네. 안심이야. 정숙이 말했어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은정이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들도 정숙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어머, 정숙이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어르신들 건강하시죠? 네, 은정이 선생님이 잘 돌봐주셔서요. 할머니의 말에 은정은 뿌듯해했습니다. 정숙도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잘 가르쳤구나. 점심시간에 정숙과 은정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카페테리아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집에서 쉬니까 좋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 병원 생각 안 나세요? 물론 나지. 30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은정이 선배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세요. 그래? 기분 좋네. 두 사람은 예전 일들을 회상하며 웃었어요. 처음에 우리 많이 싸웠죠? 그랬지. 내가 얼마나 반항적이었는데. 은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선배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미안해. 표현이 서툴렀나 봐. 아니에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오후에 정숙은 다른 간호사들과도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정숙을 그리워했습니다. 선배님 없으니까 병원이 휑해요. 언제든 놀러 와요. 네, 자주 올게요. 정숙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은정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은정아, 너 정말 많이 성장했다. 고마워요, 선배님. 앞으로도 잘할 거야. 믿어. 네,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셔서. 당연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정숙의 말에 은정은 더욱 감동했어요. 집에 돌아간 정숙은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은정이가 정말 잘하고 있더라. 그래? 다행이네. 처음에는 그렇게 싸우더니 이제는 정말 든든한 후배야.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은정도 집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숙 선배님이 오셨는데 정말 반가웠어. 그분 덕분에 내가 많이 성장했잖아. 맞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다 저를 위해서였어. 좋은 선배를 만난 거네.
정말 운이 좋았어요. 1년 후 정숙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간병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정숙이 선생님,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심심해서요.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은정도 정숙이 올 때마다 반가워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병원이 더 따뜻해져요. 어느 날 새로운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신 거였습니다. 빨리 응급 처치를. 은정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정숙이 마침 봉사활동을 하러 와 있었어요. 내가 도울게. 정숙이 나서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은정이 안도하며 옆에서 도왔어요. 30년의 경험과 8년의 실력이 만나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습니다. 호흡이 돌아오고 있어요. 다행히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큰 병원으로 모셨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태였어요. 고생했어. 정숙이 은정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했어. 응급 상황이 끝나고 할머니들이 두 사람에게 고마워했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정숙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두 분이 계셔서 우리가 안심이에요. 할머니들의 말에 두 사람은 뿌듯해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정숙과 은정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단순한 선후배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된 거였습니다. 2년 후 은정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승진 이야기였습니다. 수간호사 자리에 지원해보라는 제안을 받은 거였어요. 선배님, 제가 수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만큼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정숙이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환자들을 사랑하고 후배들을 잘 가르치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정숙의 말에 은정은 용기를 냈어요.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좋은 결정이야. 나도 응원할게. 드디어 은정이 수간호사가 되었어요. 정숙은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축하해, 은정아. 정말 자랑스러워. 선배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은정은 감동해서 울었어요. 할머니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우리 은정이 선생님이 수간호사가 되다니. 정말 기쁘다. 새로운 역할을 맡은 은정은 더욱 바빠졌어요. 하지만 정숙이 가르쳐준 대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환자분들 상태 어때? 은정이 후배들에게 물었어요. 모두 안정되어 있어요. 좋아. 그래도 계속 체크하자. 은정은 정숙처럼 꼼꼼했지만 더 따뜻했어요. 후배들도 은정을 좋아했습니다. 수간호사님 정말 좋으세요. 일도 잘 가르쳐 주시고 친절하세요. 어느 날 정숙이 은정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수간호사 자리에 앉아 있는 은정을 보니 감회가 깊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어때?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적응됐어요. 잘하고 있어. 나보다 더 잘할 거야. 과찬이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너는 나보다 더 따뜻해. 정숙과 은정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를 챙기고 의지하는 사이가 된 거였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집에서 텃밭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바쁘게 지내. 좋으시겠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그래도 가끔 병원이 그리워. 언제든 오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3년이 지나 은정은 훌륭한 수간호사가 되었어요. 병원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된 거였습니다. 정숙은 그런 은정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내가 잘 가르쳤구나. 어느 날 은정이 정숙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선배님, 우리 병원에서 신입 간호사 교육을 맡아주시면 어때요? 네, 선배님만큼 경험이 풍부한 분이 없어요. 3240 정숙은 잠시 고민해 봤어요. 정년 후에 다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정말요? 너무 기뻐요. 은정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정숙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교육 담당으로 말이에요. 신입 간호사들이 정숙을 보며 긴장했어요. 정숙 선생님 정말 무서우시다면서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은정이 신입들을 안심시켜줬습니다. 처음에는 엄격해 보이실 수 있지만 다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정숙은 신입들을 가르치면서 예전을 반성했어요. 은정에게 너무 엄격했나 싶어서 말이에요. 이번에는 좀 더 다정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환자를 돌볼 때는 마음을 먼저 써야 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해요. 정숙의 말에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이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선배님이 많이 변하셨구나. 점심시간에 정숙과 은정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요즘 어때요? 신입들 가르치는 기분이. 좋아. 너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네. 저야말로 고마워요. 선배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서로를 보완하는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정숙의 공로를 인정하는 감사패 전달식이었습니다. 30년간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후배 양성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정숙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원장이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고맙습니다. 정숙이 감격해했습니다. 은정도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정말 축하해요, 선배님. 너 덕분이야. 정숙이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들도 축하해줬어요. 우리 정숙이 선생님이 상을 받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행사가 끝나고 정숙과 은정은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정말 감개무량해. 3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상이에요. 너와 싸웠던 일도 이제는 좋은 추억이야. 저도요. 그때 덕분에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5년이 지나 정숙은 70세가 되었어요. 여전히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40대가 되어 더욱 성숙한 수간호사가 되었어요. 선배님, 올해로 교육 담당 5년째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 너도 벌써 40이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처음에 싸웠던 일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맞아.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며 웃었어요. 어느 날 은정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다른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와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였습니다. 선배님, 저 어떻게 할까요? 큰 병원에서 간호부장을 하라는데. 좋은 기회네. 해봐. 하지만 선배님을 두고 가기가. 걱정 마. 나는 괜찮아. 내 앞길이 더 중요해. 은정은 고민 끝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정숙도 응원해줬습니다.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간호사니까. 은정이 떠나는 날 작별 파티가 열렸어요. 모든 동료들이 모여 은정을 배웅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여기서 많이 배웠어요. 은정이 인사말을 했어요. 우리야말로 고마워. 정말 수고 많았어.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과 은정은 따로 시간을 내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가는 거야? 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잘할 거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선배님 덕분이에요. 모든 걸 가르쳐 주셔서. 나도 많이 배웠어. 너한테 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 안아줬습니다. 은정이 새 병원으로 떠난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전화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선배님, 새 병원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힘들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선배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잘 되네요. 역시, 내가 잘 가르쳤지?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선배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1년 후 은정이 휴가를 내고 옛 병원을 찾아왔어요. 정숙과 동료들을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어머, 은정이. 모두들 반가워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간호부장 일은 어때?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선배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거든요. 정숙은 은정이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내 제자가 간호부장이라니. 선배님도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아직 팔팔해. 교육일은 계속하고 계시죠? 응, 재미있어. 신입들 가르치는 게 보람 있어. 좋으시겠어요.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서 간호사가 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점심을 같이 먹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 추억부터 미래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무슨 소리야? 너도 내게 많은 것을 줬어. 정말요? 물론이지. 너 덕분에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 오후에 할머니들도 은정을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 우리 은정이 간호부장 되었다며? 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은정은 이곳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실감했어요. 여기가 제 고향 같아요.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곳이고요. 당연하지. 여기는 내 집이야.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녁이 되어 은정이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어요. 정숙이 배웅해줬습니다. 자주 와. 보고 싶을 때마다 와도 돼. 네, 꼭 올게요. 건강하세요, 선배님. 너도 건강해.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했어요. 그 후로도 은정은 1년에 몇 번씩 옛 병원을 찾았어요. 정숙과 만나 안부를 나누고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는 게 큰 기쁨이었거든요. 정숙도 은정이 올 때마다 행복했어요. 내 제자가 이렇게 성공해서 찾아오니까 정말 뿌듯해. 5년이 더 지나 정숙은 75세가 되었어요. 여전히 건강했지만 이제는 진짜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은정도 45세가 되어 간호부장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어느 날 은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는?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선배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우리 병원에서 명예간호사로 모시고 싶어요. 가끔씩만 와서 신입들에게 조언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 생각해 볼게. 꼭 와주세요. 선배님 같은 분이 계셔야 해요. 은정의 간청에 정숙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국 정숙은 은정의 병원에서 명예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주 2회만 나가서 신입들에게 조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은정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선배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와주셔서. 나도 좋아. 새로운 환경이 신선해. 신입들이 선배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해요. 그래? 궁금하네. 신입 간호사들과의 첫 만남은 정말 의미 깊었어요. 정숙 선생님이시죠? 많이 들었어요. 그래? 뭘 들었는데? 정말 훌륭한 간호사셨다고 들었어요. 은정 부장님이 자랑 많이 하세요. 정숙은 쑥스러워했어요. 과찬이야. 너희들이 더 훌륭해질 거야.
교육을 하면서 정숙은 보람을 느꼈어요. 젊은 간호사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예전의 자신과 은정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간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거니까. 신입들이 정숙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가끔은 힘들 거예요. 하지만 환자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많으셨죠? 물론이지. 45년 동안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어. 정말 대단하세요. 점심시간에 정숙과 은정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때? 우리 신입들. 정말 열정적이네. 마음에 들어. 다행이에요. 선배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너도 처음에는 저렇게 열정적이었지.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이지. 다만 좀 반항적이었을 뿐. 두 사람은 웃으며 옛날을 회상했어요. 몇 달이 지나 정숙은 새 병원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신입들도 정숙을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할머니 선생님. 신입들이 정숙을 그렇게 불렀어요. 할머니라니. 나 아직 젊어.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젊으세요. 마음이 젊으셔서 저희랑 잘 맞아요.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나도 젊어지는 것 같아. 정숙은 신입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정숙이 교육하던 신입 간호사 중 한 명이 의료사고를 낼 뻔한 거였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신입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신입이 울먹였어요.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다음에 조심하는 거야. 정숙이 다정하게 위로해줬습니다. 정말요? 저 계속 간호사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좋은 간호사가 될 거야. 정숙의 따뜻한 격려에 신입은 용기를 얻었어요. 이 모습을 본 은정은 감동했어요. 선배님이 저한테도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때의 엄격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선배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나도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많아. 따뜻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시간이 흘러 정숙은 80세가 되었어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나가 신입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은정은 50세가 되어 병원의 최고 간호 책임자가 되었어요. 선배님, 오늘도 오셨네요. 응, 아이들 얼굴 보러 왔어.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신입들이 선배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정숙의 공로를 기리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50년간의 간호사 생활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장이 인사말을 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정숙이 감격해했어요. 은정도 축사를 했습니다. 정숙 선생님은 제 인생의 스승입니다. 엄격하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은정의 말에 정숙은 눈물이 났어요. 행사장에는 정숙이 가르친 수많은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정숙을 그리워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거야. 정숙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정숙과 은정은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감개무량하네. 50년이라니. 정말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너 덕분에 더욱 의미 있었어. 저야말로 선배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했어요. 그때 우리 참 많이 싸웠지? 그랬죠. 선배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미안해. 표현이 서툴렸나 봐. 아니에요. 덕분에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싸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거야. 1년 후 정숙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출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81세의 나이에는 무리였거든요. 은정이 집으로 찾아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선배님,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병원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립지.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안심이야. 정숙의 집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게. 웃기는 일, 슬픈 일, 감동적인 일들. 모든 게 추억이죠. 선배님, 제가 간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뭘까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기술은 연습하면 늘지만 마음은 타고나는 거거든. 다행히 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감사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집에 돌아가면서 은정은 생각했어요. 선배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정말 고마운 분이야. 정숙도 은정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야. 그 후로도 은정은 정기적으로 정숙을 찾아뵀어요. 안부를 묻고 병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선배님, 병원에 새로운 신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모두 선배님 이야기를 듣고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한 아이들이에요. 그래? 기분 좋네. 어느 날 은정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선배님, 제가 간호대학 교수 제의를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어떻게 할 거야? 고민 중이에요. 선배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기회네. 후배들을 더 많이 키울 수 있잖아. 그럼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너라면 훌륭한 교수가 될 거야. 은정은 정숙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교수직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간호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내 제자가 교수라니. 정말 대단해. 교수가 된 은정은 학생들에게 정숙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어요. 제 스승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엄격했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학생들도 정숙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 학생들과 함께 정숙을 찾아뵀어요. 할머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쁜 애들이 많이 왔네. 정숙이 반가워했어요. 은정 교수님께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니야, 나보다 은정이가 더 훌륭해.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정숙은 옛날을 떠올렸어요. 간호사는 정말 보람 있는 직업이야. 힘들지만 환자들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보상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간호사가 되렴. 네, 할머니.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학생들이 돌아간 후 정숙과 은정이 대화했어요. 좋은 학생들이네. 네, 모두 열정적이에요. 선배님을 닮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과찬이야. 너를 닮고 싶어하는 거겠지. 시간이 흘러 정숙은 85세가 되었어요. 건강이 많이 나빠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은정은 55세가 되어 간호대학 학과장이 되었어요. 선배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아. 너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 감사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배님 덕분이에요. 어느 날 정숙이 은정에게 말했어요. 은정아, 나 이제 많이 늙었지? 아직 젊으세요. 마음이 젊으시잖아요. 고마워. 너 같은 제자가 있어서 행복해. 저야말로 선배님 같은 스승을 만나서 행복해요. 정숙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좋은 간호사로 살았고 훌륭한 제자도 키웠으니 말이에요. 은정도 정숙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이런 스승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어요. 어느 봄날 정숙이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88세의 나이였습니다. 은정은 정숙의 임종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어요. 선배님 정말 고마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정숙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숙이 가르친 간호사들, 돌봤던 환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은정의 학생들까지 모두들 정숙을 그리워하며 감사를 표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덕분에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은정은 조사를 읽으며 정숙을 기렸습니다. 정숙 선생님은 저의 스승이자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엄격한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고 많은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은정은 정숙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 중에 일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정이 일기를 읽어보니 자신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어요. 은정이와 첫 만남 마이너스 열정적이지만 약간 반항적인 아이. 하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잘 키우면 훌륭한 간호사가 될 것 같다. 은정이와 싸웠다 마이너스 내가 너무 엄격했나? 하지만 저 아이를 위해서는 엄격해야 한다. 나중에 고마워할 날이 올 거다. 은정이가 수간호사가 되었다 마이너스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잘 가르쳤구나. 이제 안심이다. 일기를 읽으며 은정은 울었어요. 선배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정말 감사해요. 그 후 은정은 정숙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정숙이 자신에게 그랬듯이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사랑으로 학생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정숙 할머니와 은정이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까다로운 선배와 반항적인 후배로 시작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아름다운 인연이었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선후배 관계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해와 포용이 필요합니다. 정숙 할머니는 은정이를 진심으로 아꼈기 때문에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은정이도 나중에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까다롭고 엄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선배들, 그리고 처음에는 반발하지만 나중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후배들 말이에요. 특히 의료진 분들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선배들이 더욱 엄격하게 가르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환자를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정숙 할머니처럼 평생을 한 분야에 헌신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의료 환경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은정이처럼 처음에는 힘들어 하다가도 결국 선배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분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엄격한 상사 밑에서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 그분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경험이나 반대로 후배를 엄격하게 가르쳤다가 오해를 받은 경험들 말이에요.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심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정숙 할머니와 은정이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결국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도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나 선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말이에요. 반대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정숙 할머니의 변화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엄격함도 필요하지만 따뜻함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니까요. 마지막으로 정숙 할머니 같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을 한 분야에서 헌신하시면서 후배들을 키워내신 모든 선배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은정이처럼 선배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또 다른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계신 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전통이 계속 이어져야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방송으로 보내주세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묵묵히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신 모든 선배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젊은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선배들의 가르침이 엄격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후배들을 가르치게 될 거예요. 정숙 할머니와 은정이의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인연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정숙 할머니와 은정이의 아름다운 사제지간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갔고 새로 들어오는 간호사들은 모두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선후배 관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은정이는 정숙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했어요. 학생들에게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사랑으로 간호의 참뜻을 가르쳤죠. 그리고 가끔씩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선배를 그리워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묘지에는 항상 꽃이 끊이지 않았어요. 은정이를 비롯해서 정숙이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정숙 할머니처럼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 또 다른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어요. 정숙 할머니의 가르침이 은정이를 통해 그리고 은정이의 학생들을 통해 영원히 전해져 나가는 거였죠. 병원 로비에는 정숙 할머니를 기리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격한 사랑으로 수많은 제자를 키운 영원한 스승 정숙. 동상 앞을 지나가는 모든 의료진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정숙 할머니를 기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런 훌륭한 선배가 되겠다고 다짐했죠. 은정이도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60세가 된 그는 정숙 할머니처럼 많은 후배들을 키워낸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년 퇴임식에서 은정이는 정숙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숙 선생님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엄격하셔서 힘들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모두 저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후배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정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은정이는 정숙 할머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은퇴해요. 선생님처럼 많은 제자들을 키웠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정숙 할머니와 은정이 같은 선후배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인연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까다로운 선배가 있다면 한 번쯤은 그분의 진심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후배를 가르치는 입장이시라면 정숙 할머니와 은정이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으로, 때로는 따뜻함으로 표현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